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국회와 정부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여당은 20조 이상을 하자 정부는 12조 이상은 어렵다 각각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우리 재정 건전성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강미성 기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넓고 두텁게라는 기조 속에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인 4차 재난지원금. 15조에서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전망입니다. 적자국채를 10조 원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65조 원, 20조 원 발행하면 97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올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국가 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나랏빚 증가는 코로나19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번 정부 들어 정치권의 복지 욕구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4년 새 400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저성장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진전되면서 그런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가 부채가 빨라지는 그런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국가 채무 증가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큰 문제입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지난해 43.5% 올랐고 내년엔 50.9%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빠른 증가세입니다. 국가 채무 가운데 나중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금융성 채무보다는 적자성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담보가 없이 세입 가지고 이제 그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이제 많이 늘어난 질적으로도 악화된 것이죠. 올해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593조 원 수준으로 전체 국가 채무의 62.8%에 달합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랏빚이 늘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나라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세운 것이 재정 준칙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느슨해 오히려 채무를 늘리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경기 진작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증세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재정 준칙을 공개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 총 생산의 60% 이내,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서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인데 국가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0%로 설정한 가이드라인 자체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채무 비율 60% 자체가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의 준거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국가 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운용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크게 상향됐습니다. 당시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이 40%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발언한 이후 계속 높아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스웨덴 국가 부채 비율이 30%대예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는 100%가 넘습니다. 평균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낮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다. 그 나라가 처음부터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대도 안 됐습니다. 돈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부채가 부채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급상승하는 이런 걸 그린 거거든요.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주목한 정치권에선 코로나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는 정치권에서 민심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주제지만 여권에서조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시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뿐 아니라 기본소득 등 저성장과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 확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증세가 아니라 세출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담되는 국채가 더 쌓일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시점보다 늦춰지면 경제적 충격은 더 커지겠죠.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급격하게 해야 되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운용되는 제도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출 분야 내지는 재정 적자의 성격에 맞춰서 전문가들은 또 지금처럼 경기 수축기가 아닌 경기 확장기나 2%대 후반인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는 시기에 증세를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우리 국가 채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국가 채무 수준을 놓고 평가들이 좀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지금 좀 나라 빚이 자꾸 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뭐 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아무래도 좀 어려울 때 채무를 좀 늘렸다가 나중에 좀 개선이 됐을 때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좀 줄여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주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려울 때 돈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을 썼다면은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곳에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썼다면 100만 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고기 먹는 데 썼다. 그건 10만 원이지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재정도 저희가 쓰려면은 이 투자나 그 고용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다 써가지고 내년 후년에 저희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에 한 발언을 보면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부담 때문에 우리 뭐 자영업자나 가게가 빚을 낼 바에는 정부가 좀 빚을 내서 충당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 돈을 쓸 때 좀 느슨하게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제 돈을 쓴다면 상당히 아껴 쓸 텐데 나라 돈이니까 쉽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증세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만약에 지금 세대들이 돈을 세금을 통해서 내는다면은 지금 세대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따질 거거든요. 근데 미래로 밀어놓으면은 미래 세금 내야 될 사람들 그거 어떻게 쓰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 쓸 때 따지는 거를 안 따지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면은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후세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상황에서 정부 재정 준칙이라는 게 너무 좀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어떤 준칙이란 거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 경직적이라면은 아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운영에 여유는 두되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쓰면서 우리 다음에 가면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그 쓴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계획이나 그 기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재정 준칙의 엄격함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여유를 주셔야 돼요. 작년 올해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서 뭐 평상시처럼
몇 프로 이상은 안 된다. 이걸 그대로 지키는 거는 그건 우둔한 짓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기준 없이 쓰고 싶은 만큼 막 쓰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증세 얘기도 조금씩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세가 지금 필요한 단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재정 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증세 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쓸 때 좀 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에서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증세를 안 하고 증세를 하면 이제 바로 저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저희들의 예. 세금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야 그거 꼭 써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텐데 증세를 안 하고 미래 채무로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갚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 우리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해서 내가 이거 나라면 이런 돈을 안 썼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 의미에선 증세가 좀 나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재정 지출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고 효율성 위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종의 뭐 책임감을 좀 더 온 국민이 갖고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예. 증세 논의를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